이럴 거면 뮤지컬 33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화로운 공연 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진행자이자 주식회사랑의 대표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배경희입니다. 자, 오늘 2부는 초대석으로 꾸며지는 이뮤스 픽 시간입니다. 뮤지컬 이프덴에서 리즈뿐 아니라 여성 관객들 마음까지 뒤흔든 마성의 측통령 신성민 배우, 그리고 엄청난 성량으로 홍하센 지붕을 날리고 있는 천둥호랑이. 와, 이 천둥호랑, 야, 이거 천둥호랑이요? 천둥호랑이. 야, 이아름 솔배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여기 그 대본 다 받으셨을 텐데 한 명씩 맡은 그 이프덴에서 맡은 역할 소개하시면서 길게, 호흡을 길게 말고 다양한 내용을 집어넣어서 언제 태어났고 언제 뮤지컬에 입문했으며 이런 거 다 포함시켜도 되니까 길게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이프덴에서 조씨 역을 맡고 있는 신성민이라고 합니다. 조씨라는 캐릭터는요, 리즈에게 어떤 운명적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리즈에게 직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 멋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멋있어요, 선배님. 천둥 호랑이 어흥 한번 해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천둥호랑이 이아름솔입니다. 저는 뮤지컬 이프덴에서 엘리자베스의 절친이자 앤의 아주 사랑스러운 애인 케이트 역할을 맡았고요. 네, 케이트는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엘리자베스가 이사를 오자마자 바로 베프가 된 친화력 갑, 미친 친화력을 자랑하는 사람이고요. 캐릭터고요. 그리고 사랑이 너무 많다 못해 흘러 넘치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네. 그리고 통통 튀고요. 늘 자신감 충만해, 자존감도 높고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네. 멋진 친구네요. 네, 멋진 친구죠? 그리고 이제 이프덴에서 또 높은 음역대의 노래나 이런 것도 노래 실력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이기도 하죠. 그렇죠. 기가 막힌 또 넘버가 있죠. 네. It's a Sign이라고. 이 천둥호랑이 별명 언제 생긴 겁니까? 천둥호랑이라고 그 어떤 가수 선배님이죠? 권이나 씨, 네네. 비처럼 음악처럼의 권이나 씨가 천둥호랑인데. 네, 그 천둥호랑이 창법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비아 살다라는 뮤지컬에서 신진경 배우가 노래 시원시원하게 잘한다 해서 그때 처음 불러줬어요. 너 천둥호랑이 창법이다. 근데 이제 그거를 SNS에 이제 언니가 이제 태그해서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뮤지컬 이제 팬분들께서 또 그거를 이제 또 보시고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신진경 배우가요? 네네 오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망하네요. 너무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인상 깊어서. 네. 신진경 배우가 제 대학교 후배거든요.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러면? 그럼요. 저랑 동갑인데 네. 이제 진경 씨가 재수해가지고 근데 이런- 성민 씨가 이런- 학교 예. 별로 안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학교에서 만났어요, 후배를? 아니요. 열심히 다닌 시기가 있었고, 또 조금 이제 열심히 안 다녔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열심히 다녔던 시기에 진경 후배를 만났죠. 네, 선배 괜찮으세요? 지금 괜찮아요. 전공이 되게 네. 당황스러운데 네. 뭐 이런 식이면 오늘 어떻게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겠네요, 방송. 기대되네요. 네. 두 분 캐릭터는 소개해 주셨는데 공연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프덴이라는 공연 어떤 공연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프덴이라는 공연은 어떤 공연인가요? 네. 이프덴이라는 공연은 이프덴이라는 공연은 다들 보셨나요 혹시? 네. 보신 거와 봤어요. 네. 네 보셨죠 대표님? 봤고 굉장히 재밌게 봐서 네. 제가 엄청 하고 있는 극찬하셨어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엄청 사람들한테 봐야 된다. 오. 쇼노트 이 작품 선택했다고 그랬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와 쇼노트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가서 보고 깜짝 놀라서
너무 잘 만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오. 진심으로. 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네. 앞으로 공연이 많이 남았으니까 네. 계속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거에 비해서 네. 쇼노트가 응답이 좀 부진해요. 네. 쇼노트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좀 누가 끌고 가고 있으면 네. 옆에서 그래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좀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네. 고자세예요. 아. 네, 쇼노트 다시 한번 찾아갈 생각입니다. 네. 네, 웨사스 뭐 이런 거 다 쇼노트가 뭐 하기만 하면 내가 가서 한번 건드려 볼 생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작품 어떤 작품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발. 다시 돌아가서 뮤지컬 이프데는 엘리자베스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에피소드인데요. 엘리자베스가 대학원 때 만났던 첫사랑과 결혼을 해서 시골로 떠나요.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근데 결혼을 실패하고 10년 만에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는데 두 가지의 선택을 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예요. 한쪽은 리즈라는 사람과 사랑을 중점적으로 택하는 리즈라는 인물과 그리고 사람과 사랑보다는 자신의 커리어를 택하는 베스라는 이 두 인물로서 선택을 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죠. 네. 네. 이거 가서 보면은 되게 심플한데 설명할 때 좀 애매하지 않아요? 맞아요. 조금 애매해요. 네. 그래서 막 잘했는데요? 그래요? 명확한데요? 그래서 네. 난 아쉬운데. 그러면 뒷설명 또 추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작품을 아시는 분이 들으시면 되게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작품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두 명 얘기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엘리자베스라는 사람 한 명이 만약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면 이런 두 가지 선택을 두 개의 드라마로 보여주는 공연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은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은 베스로 불리고 그렇죠. 애칭이죠. 그렇죠. 친구들이 붙여준. 네. 다른 쪽 선택은 또 리즈로 불리고 맞아요.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를 좀 더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뭐죠? 지금 쇼노트 직원이 뭘 이렇게 건네줬는데? 설명해라 하면서 뭘 건네준 것 같아요. 네. 건네주셨는데 네.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네, 약간 압박 면접 같은데. 엘리자베스의 평행세계, 엘리자베스의 인생극장이다. 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아. 지금 방금 전달받았습니다. 전달 예. 다시 인생극장. 인생극장 맞죠? 인생극장을 아시나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잖아. 아름솔 알죠. 씨도 그래요? 그럼요. 알아요? 그럼 오. 되게 어렸을 때 재미있게 네, 맞아요. 봤는데 그런 거죠. 인생극장. 그렇죠. 예. 내가 이 선택을 했더라면 이렇게 살게 되고 이 선택을 했더라면 이렇게 살게 되고 네. 뭐 이런 인생극장에 대한 근데 어떨 것 같아요, 아른솔 씨는? 처음에 왜 엘리자베스가 결혼을 하면서 시골로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커리어나 이런 걸 택하는 대신 네. 말하지를 위해서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실제요? 네,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름솔 배우님이 저요? 설명 그렇게 해줬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어. 저는 근데 완전 케이트인데 뭐. 네 지지죠, 근데 지지. 지지. 그쵸 지지긴 한데 근데 그 마음을 담아서 하시잖아요, 그 대사를. 예. 아니 근데 네 여튼 근데 저는 글쎄요 케이트와 저와 닮은 부분이 많아서 저는 사랑을 택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뒷바라지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굳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같이 가서 그곳에서 저의 할 일을 또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갔는데 뮤지컬 못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꽤 괜찮은 직업이야. 그래서 저기 서울을 떠나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차기작 같은 거 다 계약하기 직전인데 못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작품을 하면은 뮤지컬계에서 대단한 어떤 그 영광을 받을 것 같아. 근데 이 남자랑 같이 미국 가게 생겼어. 근데 뉴욕 아니야. 예,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못 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 미국에 가게 생겼어요. 예, 직업도 예. 꽤 괜찮아. 기가 막히지. 예. 어떡해. 인생극장 BGM 한번 깔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빠밤 빠빠밤. 그래, 결심했어, 이제. 빠밤 빠바밤. 음이 자꾸 다 플래시 돼갖고. 따라 이거 아닌가요? 인생극장 삐지는? 아니. 다른 거. 아니에요?
아름솔 배우님이 얘기한 인생극장은 따라라라 그 슬픈 거. 아름솔 배우는 그랬다. 인생극장. 그거 인생극장 아니에요? 그것도 인생극장인가? 그거는 KBS의 약간 네. 다큐 같은 거고 저희가 저 말하는 요새- 인생극장 그래 결심했어. 이휘재 씨가 했던. 그 일요일 밤에라는 저 예능이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어쩐지 안다고 뭡니까? 이거 이거 완전 안다고 아니 해서 공연을 응원했어. 시작한 게 지금 벌써 기간이 이렇게 됐는데. 저 인생극장 그건 줄 알았어요. 인생극장. 네. 오늘 진짜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작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잘 조명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방송 꺼내야 됩니다. 이거는 성인 배우님 이거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죠? 이거는 근데 이거 아름솔이 근데- 눈물을 보였다. 근데 제가- 이거 있잖아. 이거. 이 멘트. 이 성우분 뭔지 알아요. 아나운서 선생님 있잖아요. 네. 성민이가 그거 인간극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인생극장 아니고. 그 인간극장. 인간극장. 네. 인간극장.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네.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연습할 때 네. 인생극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했겠죠. 아름솔 씨 세상에. 나이 때 네. 친구들이 다 이거 이 생각을 했을까봐 지금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연습 과정이 굉장히 혼란이 있었겠는데요. 다 알아듣는 척을 했는데 인간극장인 줄 알고 알았으면 그러면 한 명 한 명의 배역을 집중해서 잘 보여줬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셨나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줬다. 근데 뭐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네. 전혀. 선택하는 똑같이. 이거 제목이 뭡니까? if then이잖아요. 그쵸. 만약 뭐뭐 했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네. 네. 케이트로서 아주 잘 살고 네, 있어요. 네. 예. 아니요 이건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대충 마무리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짠나요. 잘못을 저질렀네. 성민 씨는 어땠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성민 씨 같은 경우. 어딜 가요? 대학원생들 뒤진데. 뭐 어떤 상황을 주실 거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냐? 사랑이냐 일이냐? 저는 근데 음. 개인적으로 네. 어떤 이분법적인 걸 별로 좋아해요. 흑백요리는 아니다. 예. 네.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이거 선생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다 어우러져서 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근데 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음. 뭐가 안 된다. 음. 제가 뭐 일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네. 내가 일을 안 해도 되냐? 네. 이게 물어보겠죠. 벌써 웃음꽃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네. 그럼 내가 기꺼이 네. 그분을 위해 네.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됐냐라면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짬이 날 거 아니에요. 나죠. 그때 잠깐 서울 와서 네. 또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좀 그러면 좋지 않을까. 너무 막 또 포기하고 뭐 이건 역시. 아닌데 네. 막 이렇게 되면 또 삶이 지금 또 피폐해지니까. 신성민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떠한 이게 가두려고 하는 질문에도 자기만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이런 능력이 탁월해요. 네. 제가 많이 배웁니다. 네. 혹자는 얍삽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 방법을 모색한 거죠. 네. 찾아낸 거예요. 아름솔 배우가 훨씬 더 순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질문 드린 이유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워밍업으로 질문 드렸는데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직접 청취자분들이 입고된 주접 후기를 보내주셨는데 배우분들이 직접 읽어주시는 걸로. 성민 씨 먼저. 성민 배우님 공연 시작하니 어느새 또 20대 초반의 얼굴이 되셨더라고요. 내년이면 30인 게 안 믿겨져요. 공연장 암전이 안 되길래 뭔가 했더니 성민 배우님 후광 때문에 암전돼도 보이는 거더라고요. 해명 부탁드립니다. 미니조 씨가 군복을 입고 나오는 순간부터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자연스럽게 멘트 치며 돌진하는 조 씨. 폭스 그 자체. 임신 소식에 세상 행복해하고 가정적인 남편이라니 세상에 이런 벤치남이 있나요? 주적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또 용기를 얻어서 네. 내일 또 열심히 공연을 할 수 있겠어요. 저 질문으로 끝났으니까 답변부터 좀 해주시죠. 네. 벤치남이 있나요? 너무 이렇게 멋지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제가 아니라 네. 조 씨라는 캐릭터를 그렇게 봐주신 거니까 또 그렇게.
예. 아니요 여기 성민 배우님 후광 때문에 암전대도 보이는 거더라고요. 해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무대에서는 제가 아니니까. 네. 조씨니까. 대본을 읽었을 때도 그만큼 좀 멋진 사람이었어요. 네. 그 어떤 상황 안에서 대처하는 이 사람의 어떤 스탠스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멋있지만 그 어떤 그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그가 행하는 어떤 행동들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고 싶어요. 네. 있을지는 뭐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존재하지 않을까. 어떤 판타지적인 인물이고 싶진 않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성민 배우님이 조씨를 연기를 해서 후광까지도 연기로 만들어낸 거네요, 결국. 아니요. 그건 제가 만들어내진 않았고요. 하다 보니까 너무 조씨랑 착붙이라 기가 막힌 연기 때문에 관객들한테 후광까지 보인 거죠. 야, 그랬다면 정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네. 후광이 비쳤다고 하잖아요, 지금 관객이. 네, 그렇게 말씀을 조명 감독이 조명을 계속 끄는데도 암전이 안 됐다고 지금 하잖아요. 조명 사고가 있었나요? 후광 때문에. 안 꺼진 거 아니에요? 신성민 배우의 후광 때문에. 조씨를 연기하는 이 몰입감이 후광을 만들어내서 암전이 안 됐다. 아니에요. 그거는 네. 어떤 공연을 보다 보면 네. 어떤 이 자기의 네. 어떤 상상과 네. 그런 것들로 이제 공연이 봐지잖아요. 네. 네.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셨을까. 아니, 근데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그 인물을 네.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우리 편집장님이랑 PD님이 이프덴 보셨는데 신성민 배우로 봤거든요. 감사드립니다. 후광. 있었죠. 네. 아, 보셨답니다. PD님은 있었다고 그러는데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편집장님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표정을. 아니 있었죠. 그런 게 있었어? 네. 네. 그러니까 네. 뭐가? 사람마다 다르다. 후광은 공연 중에 사고가 아니라 그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렇죠.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 다르게 네. 느낄 수 있죠. 네. 네. 근데 사실 조명 감독님이 또 이제 네. 조씨의 어떤 스팟을 네. 이제 몇 개 주는 것들이 있거든. 그렇죠. 네. 딱 도드라지게. 탁탁 주고 네. 이제 그리고 꺼져도 네. 이게 사람이 이제 잔상이 네. 남는 거 알잖아요. 네, 알죠. 그게 조금 많이 남는 사람이 있고 좀 빨리 꺼진 사람이 있죠. 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그네슘 부족이나 뭐 이런 거 아닌가? 네. 챙겨 먹어야죠. 먹어야죠. 네. 영양제 먹어야죠.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저희 리허설 때 오빠 이제 군복 입고 첫 등장했을 때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실제로도. 군복 너무 전혀 잘 몰랐던 어울리시죠. 얘기였어요. 왜 그걸 그때 얘기해 주지 않고? 뭐 그때는 서로가 너무 바빴잖아요, 그죠? 리허설 돌기 바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스태프들이 딱 이미 느낌이 와요. 맞아요. 군복도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성민 배우가 조금 욕심을 냈다면 군복도 약간 팔을 걷어붙여서 팔뚝 근육을 보여줬으면 게임이 끝났을 텐데 그 부분은 아마 자제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요. 네. 선배님은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얼굴 공격을 엄청 하세요. 얼굴 공격 그게 뭐? 뭐죠? 그러니까 그 상대 역한테 계속 이렇게 들이밀고 얼굴로. 리즈한테. 네. 그러니까 선아 배우님으로 봤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선아 배우가 너무 좋아했다고 얼굴 공격을 의도하고 하시는 겁니까? 아유 그렇진 않은데 어. 그때 얼굴로 공격해야지. 이럴 수 있죠. 근데 얼굴이 오늘 되게 민망한 자리네요. 네. 근데 지금 뭐 저도 그렇게 느끼는 근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어서 기분이 저는 이상하게 안 좋아져요. 네. 아름솔 배우님 이첫 사인 부르실 때마다 혼절할 뻔했어요. 정말 날아다니십니다. 비건 버거에 고기 패티 3장 추가해서 먹지 않으면 나올 수 없을 법한 에너지. 첫 공 때 눈앞에서 배우님의 필살기들이 방출되는 걸 보고 기절해서 홍화센 옆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실려갈 위기에 처했었어요. 이야 진짜. 그렇게 놀아주시면 성인들도 다 뒤집어진다고요. 12월에 한 선택 중 이프덴을 보러 간 게 가장 멋진 선택이었습니다. 그 어떤 평행 세계에 저라도 이프덴을 봤을 거예요. 이프덴은 정말 최고의 작품입니다. 모든 넘버가 끝내줘요. 자첫 이후로 브로드웨이 옷은만 달고 살아요. 한국어 버전 옷은 기다려요. 쇼노트 사랑해요. 아름솔 배우님 사랑합니다. 해달라는 거죠. 엄청난 후기다. 네. 근데 넘버들이 다 하나같이 주옥 같죠? 너무 좋아요. 이프덴 넘버들은. 아름솔 배우님 오늘 이거
그 녹음하시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피곤하실 텐데. 아유 전혀요. 그래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철 사인을 여기서 불러줄 만큼 피곤하지 않아요? 아유 돼요? 돼요. 진짜? 돼요. 오늘 노래 녹음 있어요? 아 있구나. 영수님. 넘어갑시다. 조금 이따 부르시는 걸로. 네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청취자분들이 두 분 나온다고 하니까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질문 보면서 이프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부 질문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성민 씨한테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와디프 씬에서 전화 통화하면서 나오는데 누구랑 어떤 용건으로 통화한다는 설정인가요? 저희가 여기서 전화를 하는 이유는 전화를 하면서 나오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즈가 전화를 받는 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벨소리에 맞춰서 같이 받거든요. 근데 그러는 이유는 이제 엘리자베스가 선택을 하거든요. 첫 씬에서 두 번의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 선택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씬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바로 갑니다. 두 번째 씬에서는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별다른 있었으면 좋겠죠. 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공연이 가는 데 있어서의 상황을 그냥 우리끼리 만든 거고 그 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하죠. 네. 매일매일 다릅니다. 네. 하고 싶은 사람한테요. 네. 친구한테 할 때도 있고 상사한테 할 때도 있고 네. 제가 하고 싶은 말 조금 이제 하면서 공연의 긴장을 좀 풀면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공연은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가장 최근 공연이요? 누구랑 했지? 내가 공연 안 한 지가 지금 이번 주에 공연을 못 했거든요. 저번 주에 해가지고. 오늘 제가 질문하는 게 다 거지 같은 질문이네요. 네, 넘어갈게요. 네. 아름솔 배우님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오늘 뭐가 안 풀려. 네. 자, 그래요? 네. 네. 엘리자베스와 네. 어떤 연결 고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전화를 받고 같은 시간에 전화를 끊습니다. 뭔가 텔레파시 같은 건가?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 혼자만의 본인만의 설정. 네, 그렇죠. 네. 관객들이 그거 알아차려서 봐주시면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이거 알아차려서 보시는 것도 정말 대단하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뉴욕에 와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건물 보고 나무 보고 네. 한계가 있거든요. 네. 전화를 받는 거죠. 네, 사람들 보고 또 이제 말 걸어주거든요. 또 이제 공연 보러 오라고. 맞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계산을 해서 약간 이 정도 시간대 이렇게 짜놓으면 엘리자베스한테 가는 데 있어서의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않겠다. 그런 생각? 이런 거 질문 보다 보면 관객분들이 디테일을 잡아내는 게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네, 것 같아요. 정말로. 자, 아름솔 배우님 질문. 네. 이게 이렇게 읽는 거 맞겠죠? 존나 멋진 유치원 선생님 케이트의 헤어스타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존나 멋진 유치원 선생님 케이트의 헤어스타일의 의미는요. 근데 처음에 스타일 분장 선생님께서 첫 시안 보여주셨을 때 되게 힙한 흑인 언니 머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헤어밴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어밴드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하시고 이게 하는데 그게 흑인 언니들이 되게 힙하게 멋스럽게 꾸밀 때의 그런 힙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번역과 동시에 각색을 해주셨던 수빈 작가님께서 케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케이트는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 자란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형제가 많은 그 중에 가운데에 껴있는 둘째 아니면 셋째로 태어났을 거다. 그렇게 자라왔을 거다. 그래서 왜 첫째가 아니고 막내가 아닐까 했을 때 보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는 사랑을 받기를 되게 서로들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는 첫째라서 잘해주고 막내는 막내라서 잘해주는데 보통 가운데 껴있는 친구들이 저 같은 경우도 3남매라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운데 껴있는 친구들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요. 살면서 실제로.
근데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실제로도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또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줄 수도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를 택했을 것 같고요. 너무 이게 점핑인가? 네, 그래서 유치원 교사를 택했을 것 같고 왜 그 많은 도시 중에 뉴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뉴욕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바쁘게 돌아가고 화려하지만 겉은 화려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기에는 사랑이 많이 필요한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케이트라면은. 그래서 케이트가 뉴욕을 선택했을 것 같고 시골에서 굳이 뉴욕 중심부 맨하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재력과 부와 명예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잘 나가는 존나 멋진 유치원 선생님일 수밖에 없고요.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이 멋진 의상들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거를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 그것들을 다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막에 나오는 보라색 코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캐시미어거든요. 네. 100% 캐시미어요? 네. 전 배우 의상 중에 가장 고급죠. 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졌고요. 캐시미어. 네. 그것을 구매가 가능한 거는 그만큼 이제 또 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살 수밖에 영수님의 눈빛이 또 재력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되게 막 촉촉해졌어. 네, 그래서 그런 옷들을 살 수밖에 없는 부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옷 취향들 되게 고급지고 화려하고 네, 그런 옷들을 구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밌게 본 부분 중에 하나가 캐릭터들이 옆에 있는 캐릭터들이 너무 잘 보이는 공연인데 그 캐릭터들에 대한 연구를 이 연습 과정에서 작가나 이런 분들이 배우들이랑 이렇게 많이 얘기했다는 걸 들으면 네. 아 이래서 사람들이 배우분들이 그렇게 한 명 한 명 제대로 멋진 연기를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찝어보고 싶었어요. 저 근데 개인적으로 수빈 작가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게 굉장히 이전과 했던 작품들의 캐릭터와는 조금 다른 결이어서 제가 좀 초반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수빈 작가님은 네 기본 1시간 이상 통화했던 것 같아요. 네. 캐릭터에 그리고, 대해서 네. 그 번역한 수빈 작가님이 많이 네,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연습실에서는 물론이고 혼자서 집 가서 보다가 안 풀리는 게 있고 모르겠는 게 있으면은 전화하면은 또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기본 1시간 이상씩 통화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에너지 대단하시죠. 진짜 그래서 그러면 성민 씨도 혹시 작가님한테 이런 거는 뭘까요?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연습실에서요. 전 통화는 안 했고요. 퇴근하면 쉬어야 되니까요. 역시. 본인도 쉬어야 되지만 또 작가도 쉬어야 되니까. 네. 배려해줘야죠. 그럼 제가 뭐 너 왜 그랬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작가님 성격을 알면서 모든 조심. 배우들이 아마 작가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헤이키드라는 넘버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는데 뭐 물론 배우가 경험한 것만 연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첫 아이를 낳고 그 임신을 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까지의 어떤 넘버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푸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막 많이 물어봤죠. 주변에 이제 아이를 이제 낳은 형들도 있고 하니까 많이 물어봤는데 어떤 풀리지 않는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야 할까?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가사를 나노 단위로 분석을 같이 했어요. 연습실에서. 첫 대사 이제 아가 언제쯤 나올 거니 넌 여기서부터 사랑해까지
가는 그 과정을 작가님하고 같이 나노 단위로 분석을 해서 했었죠.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조 씨가 리즈에게 첫눈에 반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눈에 반했다기보다 정말 저는 진실로 다가가거든요. 어디서 분명히 본 것 같다고. 예. 우리 어디서 만난 것 같다고. 예. 그 이유예요, 저는. 이 여자한테 첫눈에 반한 것도 맞지만 가서 말을 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어디서 분명히 본 것 같다. 그 이유입니다. 실제로 그래봤던 적 있어요? 첫눈에 반해본 적.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뭐 다른 이유라도 아니 없어요. 없으면 됐습니다. 아니 이런 없는데 어떻게? 첫눈에 거짓말 반하는 했었죠. 이런 거를 믿어요, 성민 씨는? 첫눈에 반해요? 아 첫눈에 반해요? 저요? 저 자신이요? 네. 실제 신성민은 첫눈에 반하는 그럴 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있다고? 사람이에요. 반할 수 있죠. 사람한테. 그러면 실제 성민 씨도 조 씨처럼 거절을 당해도 몇 번 이렇게 막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고 하는데 안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계속 대시하는 편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아 그거는 근데 살짝 이제 또 느낌이 좀 다른 게 조 씨도 이렇게 리즈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직진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즈의 어떤 의사와 그 상황과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자기의 마음을 최대한 배려해서 표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보였는데요. 공연 볼 때. 만약에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표현은 할 것 같아요. 저 자신은. 제가 봤던 공연이 맞으면 이거는 그냥 조 씨가 다 첫눈에 반해서 막 들이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매너 있게 다가가고 애매한 느낌으로 거절당하고 근데 또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나고 그러니까 몇 번의 우연히 겹치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판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 조 씨라도 이 정도면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볼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의 상황이라 근데 이제 그렇죠. 조 씨는 좀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려는 어떤 노력이 있었죠. 하죠. 둘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모르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할지 말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 상황 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느끼는 신성민 배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게 되는 게 운명인 거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단한 인연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아름솔 배우님 그 질문인데 퀴어와 러브라인 역할은 처음이신데 처음 이런 이제 역할을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예, 캐릭터를 만들거나 연기할 때 좀 이제 좀 신경 쓰였던 부분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은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다 똑같은 사랑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똑같은 사랑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히 막 그 이후부터는 무언가 대단히 막 특별한 뭐 사랑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내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현명한 답변 같아요. 듣고 그냥 시원해졌어요. 네. 다음 질문 또 진행해 볼까요? 이거 진짠가? 배드신에서 현균조 씨, 성민조 씨만 상의 탈의를 하는데 누구의 의견이었나요? 그래요? 소호가 안 하나요? 제가 봤을 때 안 하던데요. 네. 안에 힌트 입고 계세요. 네. 이거 전화 한번 해봐야겠는데. 네, 이건 좀 안 벗어도 되는 거였어요? 아니요. 제가 연출은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못하겠는데 저는 어떤 그 리얼리즘을 위해서는 벗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사람인데 사실 솔직히 상관없는데 그 연습실 때는 전혀 이런 말 없었어요. 네. 이런 말이라 하면 뭐 반팔 상의 탈의 정도만 입고 하자. 이 정도가 다였어요. 네. 근데 리허설을 보는데 이제 같이 모여서 보잖아요. 근데 이제 형균이 형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런 그렇지. 왓더퍽이라는 넘버에서 네.
조금 상황이 급변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조금 더 직관적일 수 있는 무언가가 뭐가 있을까? 네. 그러면은 뭐 부담스럽지 않은 선상에서 네. 이제 약간 요 정도 네. 어깨 라인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의견이 있었고, 네. 너무 좋은 것 같다.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죠. 합의를 봤는데 연출님하고도 네. 그 어떤 얘기를 통해서 같이 조식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됐죠. 그때 그 기자간담회 때도 같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소호배우가 말할 때 형들이 갑자기 리허설 때 이렇게 상의 탈의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프레스콜도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소호 배우는. 프레스콜 때는 영상으로 남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었고 뭐 이런 거는 같이 얘기를 통해서 뭐 이건 것 이건 같아요. 좀 그 공연의 어떤 팀워크를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그 얘기를 좀 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윤수호 배우 공연을 봤는데 약간 좀 배신감 느껴지는데. 그러면 배드신에서 선보이는 그런 전망도 배우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성민 씨의 전망이 있다면 전망이요? 전망은 뭐가 있죠? 저희가 봤을 때는 네. 그때 이불을 집어 던지셨거든요. 그 회차에서는. 그런 것도 전망에 네, 포함인가요? 그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질문들은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결과를 생각하고 내가 전망스러워야겠다. 뭐 내가 어떤 뭐 박력이 있어야겠다. 내가 뭐 어떤 뭐 귀여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배우들은 잘 다가가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리즈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 이 여자를 웃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뭐 어떤 잔망스러워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 사실. 그 신상민 배우의 그런 전망을 관객분들이 보고 전망이라고 느꼈으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게 어떤 뭐 귀엽거나 뭐 매력적이게 보였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 거는. 네. 아름솔 배우님. 네. 질문이 아까 큐어 역할 뭐 이렇게 있었었는데 네. 앤 엉덩이를 조물조물 만지는 씬들이 많은데 그래? 초면인 정영화 배우님과 그 장면을 연습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에피소드 말씀해달라고. 막 동의를 구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동의를 안 구했으면 갑자기 만졌어요 연습 날 어느 날? 아니 네. 지문에 맞다고? 근데 우리 천둥호랑이 씨는 예. 좀 물어보질 않더라고. 제가 분장실 아유. 원근이 형이랑 같이 쓰는데 원근이 형이 갑자기 아름솔이 자기 엉덩이를 찼다고. 그러니까 그게 오해세요. 그래가지고 예. 열받아서 자기도 찼다고. 그렇게 무대에서 그렇게 싸우더라고. 언니들이 초딩이냐고 니네 둘이. 네. 근데 그 언니한테 동의를 구하진 않았는데. 근데 또 영아 씨가 또 굉장히 잘 받아주니까. 네, 맞아요. 또 뭐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언니가 너무 잘 받아주고 또 잘 주셔가지고 네. 저는 글쎄요 되게 근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네, 굉장히 뭐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하면 되게 뭐를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배우가 이제 그런 배역분들 중에서 또 혼자 원캐스트라 아마 배우분들의 모든 어떤 그런 그 제스처 이런 거 약간 다른 부분을 잘 받아주는 네. 좀 실력이 워낙 출중한 배우라서 그럼요. 네. 아름슬 배우가 편하게 할 수 있게 또 네. 받아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배우죠. 네. 언니. 이 생각도 해봤을 것 같은데 성민 씨 왜 마지막에 세 번째 파병 후에 리즈를 다시 만나잖아요. 마지막이요? 네. 마지막에 엔딩 장면에서 베스를 만나. 베스를 만날 때. 데스 때 그때 그 후 둘의 관계는 어땠을까요?라는 상상 해봤어요, 성민 씨. 솔직히 많이 해봐요. 네, 지금도 해봐요. 그 공연하면서도 이렇게 그 마지막에 주는 여운이 그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엘리자베스들의 그 어떤 기운들이 있거든요. 네. 가장 그때마다 또 생각이 매번 할 때마다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한 생각은 어땠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이거는 정말 근데 좀 관객분들이 보시고 관객분들이 생각한 대로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제가 생각하는 게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네.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상상을 하죠. 이 사람을 만나서 뭐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뭐 어긋났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작품을 하면서 어긋났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예. 엘리자베스와 리즈와 그렇습니다. 예. 저는 항상 해피엔딩을 꿈꾸면서 만납니다. 자, 아름설 배우님, 네네. 우주 땅콩이들에게 집중의 박수를 시킬 때도 있고 내내 선생님을 시킬 때도 있는데 회차마다 무엇을 할지 정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기준은 없습니다. 그날 공연 때마다 제 마음대로 정하고요. 네. 그리고 참 한 번도 이렇게 이 관객석에 오픈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대화를 시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직까지도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데 근데 관객분들이 또 너무 호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매번 감사하게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집중의 박수와 내내 선생님은 그날 다릅니다. 네. 그 앞쪽에 계시는 우리 그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제갈람 그 회차를 많이 도시니까 네. 그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뒤쪽에 있는 관객분들도 힘을 얻어서 같이 막 이렇게 호응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 믿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유, 어색하더라도 네네. 더 용기 있게 하시면 훨씬 분위기 좋아지니까 네. 화이팅 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워낙 잘하시고 있으니까 뭐. 저희 그 엘리자베스 세 분이 트리플 캐스팅이잖아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선아, 해나, 유리아 세 엘리자베스의 특징? 아무래도 좀 각각의 다른 느낌이 있겠죠? 있다면 뭐예요? 정말로 이게 그 각각 언니들의 그 본체와 가장 본인들에 맞는 비슷한 결의 엘리자베스를 다 잘 뽑아내신 것 같아요. 네, 선아 언니 같은 경우는 되게 진짜 다채롭다. 되게 팝콘 같아요, 언니는.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되게 그런 스릴이 있는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엘리자베스를 연기하고요. 선아 언니는. 해나 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한 무언가가 중심축에 늘 있어서 굉장히 바위 같아요. 언니는. 네. 그리고 리아 언니 같은 경우는 보면 항상 신기해요. 저는. 언니가 굉장히 몸이 마르고 되게 가냘프거든요. 근데 늘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리아 언니는 또 리아 언니만의 또 강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성민 배우님은 어떻게 보이세요? 엘리자베스 3명. 어떻게 느낌이 달라? 제가 연습을 하면서 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정말 뮤지컬의 신들이다. 네. 이 3명이. 네. 네. 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 기승전결을 가져가면서 감정에 대한 어떤 넘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데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이 세 분들이 다. 근데 다 각자의 방식으로. 네, 정말 야 뮤지컬의 신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공연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 사실 뭐 특징이나 차이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신들에게 네. 제가 무슨 말을 네. 와, 그냥 믿고 따라가는 이렇게 거죠. 답을 해야 되는구나. 오. 뮤지컬의 신들입니다. 정말. 뮤지컬의 신들이 아니 아름술 배우님 이게 그 배워도 되지만 이렇게 답하는 게 모범 답안이 아닐 수도 있어요. 3명 다 뭐 그 특징을 또 얘기해 주셔도 되고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신성민 배우가 신기해 있는 분들이라고 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기본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유, 네. 그럼요. 기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기본이라고 그랬다면 제가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기본 이상이라고 하긴 했는데 예, 예. 기본 이상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신. 좀 다른 세계에 있는 그레이드가 뮤지컬의 아예 다른. 네, 네. 다른 세계에 있는 분들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다른 세계. 막 이렇게 네. 정리하지만 네. 결국에는 그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모두 그 가지고 모든 어떤 매력들을. 네. 그래서 매력들. 뭐 누구를 이렇게 선택해서 보시든 네. 후회하지 않을 아유, 그럼요. 이프덴이죠. 네. 네, 정말. 아니 그 엘리자베스 말고 다른 배역을 하시는 분들도 다 대단한 능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찰떡이고. 모두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관객분들이 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생겨서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이 질문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공연을 본 관객들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왜 주인공이 만약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두 분도 혹시 인생의 갈림길로 느껴졌던 A하고 B라는 그런 어떤 정말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느껴졌던 적 있으세요?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있다면? 거의 매일 매 순간 하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뭐 여기 나올 때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니까 아니 저기 선배님 하잖아요. 인생의 갈림길로 느껴졌. 갈림길이죠.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작품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별거 아닌 선택인데 나중에 가서 크게 갈려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오늘 나오기로 한 거가 적어도 신성민 배우가 오늘 나오기로 안 했으면 이 녹음 날짜가 평소에 녹음 날짜랑은 다른 날짜여서 제가 대학 사무실에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그런 퇴근을 어떤- 덕분에 빨리 할 수 있게 되고 네. 집에 가서 퇴근을 빨리 해서 금요일 저녁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성민 배우의 이 판단 하나로 내 인생은 바뀔 수도 있어요. 작은 날개짓이 네. 네, 어떤 한 사람에게 행복을 네, 드려. 나비 효과. 네. 행복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지금? 네. 네. 뭐 행복해 보이시니까. 근데 왜 고맙습니다. 고민하셨어요? 나올까 나오지 말까를? 고민이라기보다 어떤 선택의 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어떤 선택의 순간들은 매번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고민은 안 했어요. 여기 나오는 건 그냥 뭐 편한 사람들이고 뭐 우리 천둥호랑이 있고 그러니까 크게 고민 안 했는데 뭐 메뉴 정할 때도 선택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민 씨. 만약에 내가 배우 안 했다면 뭐 했을까? 배우 안 하면 뭐 할까? 아 너무 많이 하죠.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배우를 안 했다면이라는 생각은 거의 뭐 1년에 한 5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했다면 막상 할 수 있는 게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뭐 배우를 하면서의 살아가면서의 그런 행복감이나 이런 것들 많이 못 느꼈겠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해봐요. 네. 자문자답 해봐요. 아는 조수. 내가 배우를 안 했다면 근데 안 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그쵸. 저도 오빠가 고민했던 거 똑같이 네 배우를 안 했더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저는 공연계에 관심을 가진 게 어렸을 때 선극했던 건데 선극을 안 했다면 지금 나는 뭐 어디 전자공학과 나와서 영수님 뭐 정자공학과 나왔어요? 자퇴했는데요? 나오지 않았어. 네. 들어는 갔어요. 비슷한 데를 갔어요. 가긴 갔었어요. 그래서 서울예대 시험을 봤었거든요.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그때 내가 만약에 서울예대를 갔더라면 연극과를 갔더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공연 일을 아예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반대했었던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저는 이렇게 약간 처절하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뭐 그런 생각. 그래서 두 분 그냥 공연 배우 안 했다면 이거보다는 공연을 하게 된 결정적인 시기 뭐 이런 순간들이 궁금하긴 해요. 근데 너무 많은 순간이라 그죠? 그렇죠. 네.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긍정과 부정이 같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긍정에 대한 부분이 1이라도 더 크다면 좀 부정을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선택이 있어서 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이 선택을 안 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후회가 없는 편이네 그러면. 후회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노력하시는구나. 예. 뭐 노력하는 거죠. 예.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쵸? 네. 네. 뮤지컬 이프덴에서 가장 좋아하는 넘버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좋아하는 넘버요? 네. 좋아하는 넘버는 What the fuck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왓더퍽인데 제가 뭐 따지려고 물어본 건 아니니까요. 네. 저도 그 노래 참 좋더라고요. 그죠? 되게 재밌어요. 왜 What the 그 fuck? 노래 제일 좋아해요? 짧게 설명해 준다면 이유에 대해서. 연습 때도 그랬고 리허설 볼 때도 공연 볼 때도 그 장면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리즈와 베스의 삶이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리고 너무나 잘 표현해 주시니까 그 순간 그 넘버 처음부터 끝까지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되게 좋아하는 넘버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넘버 짧게 아니요, 불러달라고. 짧게는 그건 제가 못 부르고요. 이 신계의 노래를 제가 감히 뭐 제가 그냥 제 노래 중에 하나 불러드리면 짧게 네. 그 You Never Know라는 노래인데 처음에 이제 리즈를 만나고 집에 가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리즈가 계속 이제 조씨한테 우린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확률이 낮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씨가 그런 리즈에게 뭐 알 수 없는 거다. 뭐 이렇게 불러주는 노래예요. 뭐 짧게 뭐 불러드리면 뭐 할 수 없죠. 이 밤이 지나면 우린 타인이 될 수도 있죠. 난 그저 듣기 좋은 말들로 맘을 흔들어 놓고 떠날 사람 그런가요? 뭐 이런 노래입니다. 요즘에도 계속 코세척 하시나요? 자주 하죠. 소리가 직업병도 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코세죠. 네. 멋졌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살짝 들으니까 가사 들으니까 저런 멋진 말 언제 한번 해보고 지나갈 걸.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서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 가서 와이프한테 알 수 없죠 라고 하면 뭐 똑바로 우리 돈을 벌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갖다 대고 오빠 우리는 언제 집 더 큰 데 이사 갈 수 있어 그러면은 알 수 없죠. 예라이씨 이렇게 되지. 지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확신해 줘야 될 때지. 그렇죠. 네. 알 수 없다고 네. 하는 건 안 되죠. 네버 너 됐어. 확실한 걸 갖고 오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정말 사랑해 그런데 알 수 없죠. 나도 그걸 모르겠어서 헤어지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다 먹히는 게 아닙니다. 딱 그때만 먹힐 수 있는 얘기. 저는 네. 제 노래 네. 케이트의 노래 넘버 잊혀 사인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이게 좀 흥이 나야 되는데 그럼 이게 좀 잔잔하지가 않거든요. 길 가다가 멋진 남자를 봤다. 그럴 수 있지. 그 멋진 남자를 2번 봤다. 소름 이상해야 돼. 온 우주가 눈을 찡긋한다. 빠릿하게 눈치 챙겨라. 신호가 온다 짱. 저 하늘에서 짱. 이 답답아 왜 몰라요 네 운명이야. It's a sign. Oh, it's a sign. 네, 이런 곡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거면 저도 다시 부르겠습니다. 알 수 없죠. 이 밤이 지나면 그만하겠습니다. 이걸 왜 날 보면서 불러? 여기는 너무 민망하니까. 자,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성심성의껏 말씀해 주셨는데 뮤지컬 리프된 공연이 언제까지죠?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네, 26일까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시간이 꽤 있어서 리프된 많이 보러 오시라고 영업을 좀 해주시는 시간을. 2월 26일까지 홍대 아트센터에서 저희 이프덴 공연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고요. 인생을 무겁지 않게 다채롭게 저희들 재밌게 준비해놨으니까요. 꼭 공연 끝나기 전에 한번 꼭 보러 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선물 같은 공연이거든요. 꼭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네요. 선물 같은 공연. 좋습니다. 네, 뮤지컬 이프된 선물 같은 공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러 꼭 한번 들려주세요. 네, 2월 26일까지 홍대 아트센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신성민, 이하름솔 배우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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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뮤지컬 소크라테스 패러독스의 양동근, 황민수 배우와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직
선배님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아까. 죄송합니다. 네. 알려주셨는데. 네네 선배님. 아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럴 거면 뮤지컬 이거요? 네. 이거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게 같이 조금만 더 갈게요. 네, 조금 더 밝게 밝게. 해주셔야 돼요. 네. 잘못 불러서 사람 잘못 불렀네. 네. 이거 선배님, 이럴 거면 근데 네, 이럴 거면 좀 내 기운도 조금만 맞춰줘. 살짝 맞춰줘. 알았어요. 네. 이럴 거면 네. 이렇게 하든가. 이럴 거면 뮤지컬 다시 할게요. 목소리 톤만 크게 하면 될 것 네? 같은데. 그냥. 안 그냥 그 된다잖아요. 톤으로 크게만 하시면 될 것 이거 같아요. 왜 다시 해볼까요? 편하게 편하게. 다시 내가 이럴 할게요. 거면 하면 안 돼? 바꿔서 하세요. 바꿔도 돼. 예, 예. 자, 이럴 거면 뮤지컬.